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상승하며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안, 제약바이오, 조선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부실 채권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을 대규모 쌓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 세 곳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고 한 곳은 동률을 이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롯데이노베이트가 극사실형 메타버스 생태계인 칼리버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 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정영석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정영석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그래도 GDP 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좀 혼조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금요일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국내 시황 보기 전에요.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볼 때 큰 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그러니까 금리와 상장사 이익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4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페드의 금리 추이가 높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면, 그러니까 상장사 이익이 증가 추이에 있으면 보통 증시가 상승하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페드 금리 추이를 보면은 5.25에서 5.5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등등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랐던 것인데 지금 좀 잠잠하다 이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 확산 우려. 만약에 중동 전쟁이 확산되게 된다면 국제유가 급등할 것이고 국제유가 급등하며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동안 2%대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증시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2% 월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거 명쾌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한 50점을 받아오던 학생이라고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더니 70점을 받아오고요. 20점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20점 오르겠구나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 보니까 90점 기대했는데 80점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입니다. 200%씩 분기별로 상승하다가 이제 122%가 오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점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다. 그러면 28일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굵직한 이벤트 뒤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30일 PC이죠. 자, PC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C.
물가 지표입니다. 근데 요거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PPI, CPI 나왔습니다. CPI는 2%대 진입했죠. 근데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PC이기 때문에 30일, 오늘입니다.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PC가 잘 나온다면 엔비디아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18,000선까지 최종적으로 돌파함과 동시에 전고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S&P 500, 다우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뉴욕 증시 반도체, 니케이까지도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PC가 잘 나온다면요.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중요하죠. 뉴욕 증시 잘 갈 때 우리나라 뉴욕 증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대내외적인 변인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한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내외적인 변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욕 증시만큼은 못 갑니다만 8월 5일 이후에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상승 흐름 잡히고 지금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때 방송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4, 5거래일 정도 지켜보자. 그러니까 여기 많이 빠질 때 그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 차트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2차 전지도 좀 담았고요. 바이오도 좀 담았고요. 반도체도 좀 담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낙폭 과대일 수 있습니다만 5일선을 돌파하는지 유무를 좀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4, 5거래일 뒤에 5일선 돌파하니까 증시가 상승 추세로 갔었죠. 자, 그럼 지금 중요한 변곡점은 11선 부근에 있는 2600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PC가 잘 나온다. 그리고 추후에 FOMC가 있습니다만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대로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PC인데 PC 잘 안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빠진다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면서 21선이라고 한다면 2650선 되겠네요. 2650선 이탈함과 동시에 2300선까지는 아니더라도 25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PC 잘 나온다면 지금 바이오,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킨 바이오, 알테오젠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잘 가면서 여기에 반도체까지 2차 전지까지 반등하면서 증시가 60, 121선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좀 베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난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신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비슷하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좀 많이 빠져서 반발 매수세 오르고 나서 4, 5거래일 뒤에 5일선, 11선 돌파했는데 지금 좀 뉴욕 증시가 출렁거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이렇게 돌파하는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는 박스권 이탈하는 시나리오인데 요거는 뭐가 결정한다? PC가 결정한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거 증권사마다 기능이 다 다르긴 한데 어떤 종목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 요거 아마 제가 장중에 봤을 때 기억하건데 세계 최초라는 좀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메디텍. 특징 한번 쳐보자 이거죠. 여기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한다. 통증 감염이 최소화된다. 자, 우리가 이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런 뉴스를 볼 때 가령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을 뚫었지 않습니까? FDA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운 이슈죠. 근데 이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초로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개발한 게 오늘인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했는데 오늘 뉴스만 띄운 것인지 투트랙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이슈라면 유한양행처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1번 이슈가 아니라 2번 이슈, 이미 나왔던 이슈를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뉴스라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요거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라메디텍 뉴스입니다. 라메디텍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앞세워 미용기기와 체결 등을 생산하는 라메디텍에 대해 초소형 레이저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미용기기 뭐 ODM으로 사업 본격화가 주문한다 등등 나와 있는데 라메디텍은 세계 최초로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오늘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고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건데 왜 마치 오늘 최초로 개발한 것처럼 특징적 요소를 띄워놨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고 또 보면 신규 상장입니다. 보면 여기 유성형 캔들이 나와 있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다. 이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지금 상승 종목 이제 리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내가 좀 관심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 하겠느냐.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센즈랩. 요거 제가 뉴스 보면서 추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가 재료를 분류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S급, A급, B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S급 재료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하지 않은 지인에게 뉴스 기사거리 타이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데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왕고래의 그 파급성 11조 정도라고 합니다. 매장량이 가치로 따졌을 때 재료적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S급 재료죠. 한선 엔지니어링,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 이런 곳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섹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AI, 챗 GPT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우리 부장님 성격이 깐깐한데 우리 부장님 성격에 맞게 꼼꼼한 보고서 네가 만들어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죠.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AI,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S급 재료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딥페이크.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슈입니다만 놀랬습니다. 22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인즉슨 재료적으로 봤을 때 연속성이 있는 재료다라는 것이고 연속성이 있다는 S급 재료라는 뜻은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센즈랩입니다. 보안. 이거를 결국 막기 위해서 종국에는 보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관련주 뭐가 있냐?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있는데 요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싹, 센즈랩 이렇게 있는데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좀 보입니다. 매집봉. 요게 매집봉이라는 개념인데 요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수급 주체들이 정해져 있는 물량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물량이 횡보할 때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담겠죠.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센즈랩 얘기하다가 세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1,000원 하는 건데 나중에 SNS를 통해 홍보하면 MZ세대들에게 열풍을 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자를 내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써서 매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겠죠. 그 집단입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편의점에 가서 시장가로 다 담으실 건가요, 그 과자를? 아니죠. 1,000원대에 머물러 있을 때 박스권 횡보할 때 담는다 이거예요. 1번 방식입니다. 2번은 악재를 터뜨리는 겁니다. 과자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과자가 문제 있다. 주가가 빠지겠죠.
과자 가격이 그냥 300원, 200원 내려가겠죠. 그때 담는 방법. 근데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방식은 안 쓰고요. 세 번째로는 매집봉이라는 걸 띄우는 거예요. 이게 캔들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영망지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거 일봉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분봉상으로 따지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가를 올리고 누가 주가를 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다 매집봉이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면 과자를 조금 비싸게 샀던 지금 과자가 A라는 과자가 1,000원대에 있다라고 제가 아까 가정해 봤는데 2,000원대 과자를 매입했던 좀 고가권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만약에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 다시 과자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1년, 뭐 2년 지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2,000원에 물려있는 사람은. 그럼 다시 주가가 2,000원까지 올라오면 과자 가격이 2,000원까지 올라오면 던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계속 모은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패턴을 그리는데 딱 지금이 그런 패턴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매집해 놨고요. 물량 박스권에서 모아놨고요. 이제 121선 돌파하고 거래 대금 실린 채 올라갑니다. 오늘 890억 가까이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 혼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얘가 8월 26일 기준으로 2억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890억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거래 대금을, 누가 이런 차트 패턴을, 누가 이런 캔들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과자를 싸게 매입하고자 하는 세력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추세 그은 다음에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13시 투자스쿨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이엔셀. 자, 이엔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엔셀은 신규 상장 상승 패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이 유성형 캔들 나온다.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다 던졌겠죠.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보통 고가가 높게 찍히면 매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하락하지 않고 상한가 만든 다음에 주가가 거의 공모가 시가까지 올라왔다 이거예요. 시가가 어디입니까? 음봉이니까 시가가 여기죠. 여기 라인까지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미 시가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39,700원입니다. 이때 시가가 얼마죠? 이때 시가가 35,100원이에요.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흡수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제가 방금 전문가님 이엔셀 설명하는 거 봤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빠진다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횡보하고 2, 3거래일 뒤에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엔셀과 좀 다른 패턴인 게 음봉인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추후에 올라갈지는 조금 회의적인 이유가 유통 물량이 30% 이상입니다. 상장 가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무겁다 이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억대입니다. 지금 3천억대라고 잡혀 있는데 상장 당시 시가총액 4천억대입니다. 이런 무거운 물량을 가지고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누가 매집을 할 것이며 누가 올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패스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HLB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HLB 많이 좀 들고 계실 것 같으니까 볼게요. 유한양행은 FDA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FDA 관련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한가 가고 지금 주가가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요. 한번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바이오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러다가 또 FDA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 어떡해? 라는 사람들의 매수세와 매도세 줄다리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요거를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박스권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상승 종목 오늘 요거 나머지 종목 한 두세 종목만 보고 1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예상치, 여기가 실적, 기대치는 여기 있단 말이죠. 90점 받아오길 기대했는데 80점 받아와서 시간에 급락하고 장중에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박스권 지지라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밸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샤페론이라는 종목 하나만 보고 1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 N자 파동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매집봉 길다란 거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승 N자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이 눌리는 과정이 중요한데 21선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21선. 근데 21선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일부러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물량을 한번 털어낸 다음에 시세 초입 부근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21선과 121선, 61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그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0일 PCE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28일 엔비디아 굵직한 이슈는 넘어갔고요. 30일 PCE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 니케이,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그 향방이 결정되니까 오늘 발표된 PCE 지표, 물가 지표 중요하게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 종목군 리뷰해봤는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산 괜찮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괜찮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력사비,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뒤에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좀 말라있는 상황인데요. PCE 발표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반에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전문가님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요즘 상황이 뭐 오늘 빨간불을 켰다고 해도 수급도 말라있고 순환매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이 공개방송 통해서 어떤 내용들 좀 알려주시나요? 네. 사실 저는 단기 투자 전문가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요. 단기 투자 위주로 하는 전문가인데 아침 8시 30분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관심 섹터,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고 그 안에 관련주가 어떠한 게 있고 그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은 어떠하고 주도주는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침 8시 30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딥페이크 관련인데요. 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딥페이크 대응 범전부 TF를 설치했는데요. 외신에서도 이 한국인 피해자가 전 세계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외신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대왕골에 올라왔습니다. 관련주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해 일대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와 리비아의 생산 중단 속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아까 제가 센즈랩 관련해서 딥페이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건 좀 굵직한 뉴스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타이틀 한번 해석해 보고요. 그 안에 본문 해석해 보고요. 관련주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볼 거고요. 우리가 관련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제가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안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인된 피해자만 517명, 텔레그램발 성범죄는 한 22만 명 정도 추산된다라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관련주가 또 있으니까 요거 한번 뉴스 보면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입니다. 불법 합성물이에요. 요거 텔레그램 성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확인한 이가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추산된 인원만 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정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여야 합의해서 관련 법안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조속히 얘기해야 될 시점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재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S급, A급, B급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관련주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섹터, 관련주들이 3차 파동까지는 나을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 좀 읽어보면요. 500건 넘는 그 피해 가운데 직접 본인의 불법 합성물을 확인한 피해자는 29명.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가해자 협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확인하니 요 직접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간접적인 사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재료적으로 계속 나온다 이거죠. 전기차 화재처럼 뉴스가 계속 양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 일단 관련주는 센즈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이것도 매집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있구나. 수급 주체가 있구나. 세력이라고 하면 별게 아니라요. 그냥 외국인 기관 투자자 돈 많은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좀 바닥 구간에서 확보하고 자기적으로 거래량 실린 캔들을 띄우면서 물량을 확보하구나. 이 정도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중소형주는. 이렇게 물량을 받는데 여기 상한가를 보내죠. 음봉을 나타내죠. 양봉이 나오죠. 이게 양음양 상승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거래 대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거래 대금 보면 하루에 3억, 4억, 5억밖에 안 터지는 종목이 갑자기 900억, 1000억 이상 나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혼자 만들 수 없는 거래 대금이다라고 제가까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과 매집봉과 캔들, 양음양 상승 패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련 특징주 센즈랩입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좀 주가 추이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출산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제가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가지고 왔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2060년 결국 한국 잠재 성장률 충격이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이 수치 자체가 출산율 수치 자체가 OECD 꼴찌라고 하고요. 전쟁통에서도 이런 수치는 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모멘텀, 한 차례 상승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일단 제가 뉴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경협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여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가도 하락 추세에 놓인 종목 카카오 같은 경우, LG생건 같은 경우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게 힘듭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엄청난 쇄신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 야,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엄청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관련주 움직임 한번 받을 수 있다. 다만 제가 이거 뉴스를 통해서 재료 분석해 드리는데 S가 아니라 A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급은 2차 파동이 끝이죠. 아니 전문가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슈가 많은데 왜 이걸 A급으로 분류하셨습니까? S급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나온 이슈. 가령 예전에 초전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새로운 이슈였죠. AI 챗 GPT가 나왔을 때 새로운 이슈였습니다. 대왕고래, 우리나라 기름 나온다? 새로운 이슈였습니다. 이거 저출산? 새로운 이슈입니까? 우주항공 새로운 이슈입니까?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중에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A급 재료로 분류한 거고요. 관련주 우리가 접근하려고 한다면 2차 파동까지만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료 분류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특징주가 뭐가 있습니까? 꾼비가 있는데 꾼비 차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상승 파동 나왔다가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나왔다는 거는 거래 대금 실리치 나왔다는 것은 물량을 좀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물량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던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점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꾼비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많은 꾼비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자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물량 흡수와 관련된 경우다. 그래서 물량을 흡수하는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장대 음봉이 좀 걸린다. 근데 이때는 블랙 먼데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했을 때잖아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이후에 상승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120, 60 중요한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또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물량 흡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되는 캔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박스권에서 물량을 조금 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방법은 매집봉, 악재, 박스권 횡보 있는데 박스권 횡보할 때 물량을 좀 담다가 60, 120 가격적으로 봤을 때 8,500원 라인 되겠네요. 8,500원 라인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이슈도 계속 나올 이슈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석유공사에서 동해 유망지 대왕고래, 우리 대왕고래 섹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왕고래 섹터에 최대 140억 배럴 가스가 매정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추를 해봐야 알겠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주식은 무엇입니까? 기대감, 선반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주식하고 계시죠? 막상 얼마가 있다, 나왔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 선침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대감, 선반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울릉분지 일대 심해에 34억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누가 추정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가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해 제1가스전에 4배 규모 가스전이 나올 경우 대략적인 판매 수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조 원 가까이 된다.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슈 자체, 그 이슈 자체만으로도 관련주들이 움직일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미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눌림 매매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선 엔지니어링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자리예요. 자,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의 고점이죠. 눌리고 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이때 가다가 또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8월 27일 15,700원 고가 형성하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즉 매물대를 소화했다 이거죠. 매물대가 무엇입니까?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지 물려있지 않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매수한 사람들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매수한 사람들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도 지금 15,700원일 때 수익 구간이었나요? 맞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했습니까? 맞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 끝까지 우리가 추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관련 뉴스 차트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눌림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도 넘었다. 유한양행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FDA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FDA 관련 이슈. 그래서 이 FDA 관련 이슈가 만약에 이전의 이슈였다.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재료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새롭게. 새로운 이슈다. 그러면 새로운 이슈다라고 한다면 보통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S급 됩니다. 제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유한양행의 주가가 연일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기의 시총을 앞질렀다라고 나오네요. 대단한 겁니다. 자, 왜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을 앞설 만큼 주가가 올랐을까요?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겠죠. 보자면 유한양행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도 모두 넘어서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치료제예요. 랭라자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성분명 레이저티닙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부 FDA입니다.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거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 모멘텀이 S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차 파동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3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올 재료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20% 급등했다. 13만 5,500원 갔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문단은 제가 정리해 보자면 삼성전기 제쳤다. 요걸 얘기하고 싶나 보네요.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특히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만 담았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2020년 3월 달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싹 담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상승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급적인 부분 분석할 때 개인 투자자만 담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 준비했으니까 추후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저출산, 가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출산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이 동해 대왕고래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시장을 가장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슈 들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 시간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테마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머니 테마, 원픽 테마입니까?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딥페이크, 저출산, 동해석유, 바이오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좋은 이슈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섹터들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ADC 관련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등 오르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 진단키트 관련, 백신 관련,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한양의 FDA 관련 이슈가 속보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고자 제가 이 PPT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34조 원 시장이 열린다. 글로벌 빅파마 홀린 ADC 치료제 시장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근데 이 ADC가 무엇인지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무엇인지 그런 건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ADC 관련주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인지 한 줄 정도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갖춰줘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미사일인데 표적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암세포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꺼려했는데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딱 공격하기 때문에 먹거리 기술, 차세대 먹거리 기술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ADC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보자면 ADC 열풍 제약사들이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에너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한 요 에너투라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느낀 거겠죠. 시장에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 ADC 열풍 제가 아까 시장 규모를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치료제의 부작용 기존을 봤을 때 부작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죠. 어렵지만서도 이게 상용화만 된다면 가치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다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우리는 좀 보자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리가켄 바이오 ADC 수익화 자리 잡았다. 자, 제가 ADC 관련해서 관련주를 하나 꼽자면 이 리가켄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리가켄 바이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중요하죠. 기본적 분석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급과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차트에.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선 반영돼서 올라가겠죠. 안 좋으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ADC 관련해서 수익화 모델을 자리 잡은 리가켄 바이오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PPT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도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7월 말부터 해서 8월 초까지 코로나 진단키트 약국 품귀 현상 빚었습니다. 치료제 백신 이야기 정부에서 공급 계속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수젠텍, SC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 올랐고요. 또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음압 병실이 없다 해서 GH 신소재가 오르고 마스크가 부족할 것 같네 하고 모나리자 웰크론이 테마성으로 오르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바이오가 정말 강했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입원 환자인데요. 이게 지금 한 차례 눌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관련주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들고 온 겁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현대바이오 K-코로나 치료제 다시 붐업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습니다만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이게 실체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한다든지 확진자 추이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다면 현대바이오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만, 당뇨약 5년 뒤 전 세계 50%씩 성장한다. 임상만 45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아실 겁니다. 제가 요 추후에 뉴스 가지고 왔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재료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련주들의 차트만 잘 분석해 놓으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 생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관련주 무엇이 있는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위고비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위고비 다이어트 약이죠. 다이어트 약.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혹은 음식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보통 이런 대중적인 방식으로 비만을 관리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부작용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100% 확실한 거 아닙니다만 이 약을 먹고 비만이 해결된다? 체중 감량이 된다? 엄청난 재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블루엠텍 뭐 이런 관련주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바이오였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섹터들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들이 개별 호재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영석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오늘 상승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하는 종목인데 이거 참 괜찮습니다. 어떤 게 괜찮냐면 매집봉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매집봉이 나와 있습니다. 매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매집봉은 결국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 실린 채 올라오는 패턴. 아까 센즈랩이랑 좀 비슷하네요. 센즈랩이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런 패턴이면은 우리가 자리만 잘 잡으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자리를 얼마로 잡느냐 그게 좀 중요하겠죠. 자, 지금 뭐 4,890원 제가 장중에 요거를 좀 캡처해 온 거라서 4,8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4,500원 이하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00원 이하. 4,500원 이하에서 잡아 보시고 4,500원이면은 이 장대 양봉의 한 중간 라인, 뭐 11선 라인, 5일선 라인 이쯤 될 겁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심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 4,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4,000원이라고 하면은 21선 황금선 자리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4,000원 이탈하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5,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영석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267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엔비디아의 쇼크를 딛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테마모니로 딥페이크, 저출산, 동해석유 그리고 제약바이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엑스게이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